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이번 시간도 엄지척과 함께 2013년 3회 기출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지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해는 어디로 갔어요? 이해 안 했나요 우리? 이해 안 한 것 같아요. 문제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비공식, 이런 문제들은 비공식 문제입니다. 출판사를 통해서 아무튼 비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문제가 일부 공개가 되는 거지, 공식 문제, 실제 상공회에서 출제된 공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약간 문제가 조금씩 부분 좀 이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해가 빠져서 공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3회 기출문제풀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교환 준비되어 있고, 여기서 신유형 문제를 하나 좀 있다가, 별로 신유형 아닙니다. 근데 신유형 문제를 하나 공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환을 참고해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와서 기타 원본에, 물론 11월 판매 현황 액세스 파일은 C 밑에 OA에다가 복사해 두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C 밑에 OA로 갑니다. C 밑에 OA로 가서 11월 판매 현황, 농산물 테이블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특정 테이블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제품명 갑니다. 그 다음에 농사 방법, 그 다음에 단위, 생산지, 그 다음에 판매 금액까지 총 5개의 필드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생산지가 전라로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면 시작할 값입니다. 여기 보면 전라, 전라나주, 전라무안, 이렇게 4글자 중에 우리는 2글자만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액세스라든가 다른 데에서 보면 전라 별표라고 처리를 하죠. 전라 별표. 그런데 우리는 시작값을 주고 여기다가 전라만 주면 전라로 시작한다 별표를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like라는 게 있어요. like를 써도 되고 시작값을 써도 됩니다. 단 like를 쓸 때는 반드시 전라 별과 함께 써야 됩니다. 전라 별과 함께. 우리가 like를 그렇다면 굳이 쓸 필요 있나요? 귀찮아요. 별표 쓰기 귀찮으니까 시작값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like 굳이 왜 있을까요? 라고 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like를 쓸 때는, 문자일 때는 like를 써도 되고 시작값을 써도 되니까 우리는 편하게 시작값으로 갑니다. 그러나 숫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like를 써야 됩니다. like를 쓴다면 별표를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외부 데이터 문제에서는 전라 %를 써야 되는 겁니다. 별표가 아니라 %를 써야 된다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의 신유형 문제입니다. 이런 거 거저먹기 15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와버리면 에고 그래서 상설 보고 문제가 무지무지 중요하다라는 점. 시험장 문제를 미리 풀고 간다라는 느낌으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점. 완벽하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시작값으로 가겠습니다. 시작값, 그리고 여기서 전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니까 10만원. 이때 쉼표 없이 갑니다. 쉼표는 여기는 있지만 쉼표 없이 갑니다. 그리고 두 조건, 생산지와 판매 금액 두 조건이 이고 엔드 조건이라는 거. 오화 조건이면 마지막에 콜이 옵션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전부 다 엔드 조건입니다. 상설보고 문제에서도 오화 조건의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엔드 오화 정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조건을 마무리하고 1차적으로 판매 금액으로 갑니다. 판매 금액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하고, 2차적으로는 제품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서 아까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가지만, 여기서 만약에 오화 조건이었다면 쿼리 편집으로 가야 됩니다. 고급 필터에서 행이 바뀌면 오화, 행이 같으면 엔드 이런 거 있었죠. 그런 것처럼 쿼리 편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가겠습니다. 엔드 조건이니까. 마침 어디서부터? A2에서부터 가져와라. 표 방법으로 가져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범위로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위로 변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맨 위에 이 필드 기호들이 사라진다라는 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신유형 문제를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카페에 보시면, 자, 2013년 10월 23일 날 신유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 보면은 4번의 두 번째 왼쪽 두 자리가 10이다. 그러면 시작값 4번 10으로 줘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시작값 10% 이렇게 줘야 되는데 숫자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10만 쓰면 되겠죠. 10만. 그런데 숫자인 경우에는 시작값 자체를 못합니다. 자, 시작값 10으로 시작하면 되겠는데 시작값 자체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숫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필드가 텍스트가 아닌 숫자이므로 시작값을 사용하면 마지막에 되돌리기 할 때 다음과 같은 like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가서 이거 뭐지? 막 이제 긴장하고 앞에 깜깜하면서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숫자로 시작하는 경우 혹시라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갔다가 잘못됐다 생각되면 맞아, 숫자면 이렇게 안 된다라고 했지. 다시 뒤로 해서 like를 쓰고 10% 작은 따옴표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10% 별이 아니라 퍼센트가 들어간다라는 거, like가 들어간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야 결과물이 나옵니다. 자, 이 문제도 함께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상설보건 문제이니까. 자, 그래서 상설보건에 보면 신유형 문제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시험장에서 만나면 정말 시겁, 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꼭 다양한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인데 13년 문제를 꼭 풀어야 되나요? 당연합니다. 문제는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계속 신유형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본작업 2번 문제. 자, 기본작업 2번은 고급 필터 문제입니다. 제품 코드의 5번째 글자가 F이고 반품량이 평균 이하인 행만. 조건은 B30부터 K34 넓게 잡혀 있네요. K34면 넓게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셀이라면 조건을 하나의 수식이 작성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넓게 잡혀 있다면 자, 반드시 넓게 좀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수식이 함수들이 작성이 돼 있어서 꼭 하나의 조건에 하나의 셀에 작성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가 5번째가 제품 코드의 5번째가 30부터 한번 가볼까요? 30. 자, 여기다가 제품 코드라고 쓰겠습니다. 제품 코드. 자, 그리고 제품 코드의 5번째가 F이고 그러면 무슨 함수를 써야 돼요? 미드 함수. 레프트 라이트는 왼쪽이나 오른쪽만인데 얘는 5번째 한 글자가 F이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코드의 몇 번째가 5번째부터 한 글자가 는 뭐와 같다? F와 같다. 자, F와 같냐? 얘는 5번째 글자가 C죠. 얘는 F네요. 그러면 첫 번째 기준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맞지 않겠죠. 폴스가 나오겠죠. 폴스가. 자, 이렇게 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하는 경우 기존 필드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조건. 그래서 조건 비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조건 1. 하나의 조건을 더 작성을 하겠습니다. 반품량이 자, 반품량이라는 게 있나요? 반품량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반품량이라고 또 써볼게요. 반품량이 자, 평균 이하인 자, 여기다가 는 하고 자, 반품량이 평균 이하이니까 작거나 같다. 평균이니까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에 대한 평균? 반품량에 대한 평균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가고 얘는 절대가 들어가야 되겠죠. 절대 참조. 자,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지만 K4는 내려오면서 하나씩 K4가 K5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절대 참조를 하지 않고 에버리지 값은 절대 참조를 합니다. 즉 전체 범위를 잡는 경우에는 주로 절대 참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쳤더니 자, true라고 나오네요. true, false가 나오는 경우에는 즉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필드를 쓸 수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건 2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썼습니다. 이거 두 개의 조건을 하나의 셀에 쓰면 안 되나요? AND로 해가지고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범위가 넓게 있잖아요. 하나의 셀에 있다면 B30, B31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넓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가능한 넓게 해주시고 하나의 셀이라면 하나에 해주고 만약에 여기서 AND 함수가 지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넓게 있어도 당연히 AND 함수를 써야 되니까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셀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에 고급에 들어가서 전체 범위를 잡고 조건 범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는 B35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가를 단위로 나눈 값이 5천 이상이고 판매량이 5 이상인 조건부를 지시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필드 바로 밑에서부터, 다른 데서부터 블럭 잡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필드 바로 밑에서부터 블럭을 잡고 홈에 와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새 규칙으로 가서 수식을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단가를 단위로 나눈다 라고 그랬습니다. 단가를 단위로 나눈다. 자, 단가가 여기 있습니다. 단가를 F4 두 번 줘야 되겠죠. 내려오면서 해야 되니까. 자, 단가를 뭘로 나눈다? 단위로 나눈다. 역시 F4를 두 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나눈 값이 얼마여야 된다? 자, 5천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천 이상이다. 또 쉼표, 이번에는 뭐다? 판매량이 5 이상이다. 판매량 F4 두 번 눌러서 판매량이 5 이상이다. 자, 그러면 두 조건이 이상이고 그랬습니다. 이상이고. 자, 얘와 얘의 관계가 이고면 AND 조건이죠. 자, 그래서 앞에다가 AND 함수를 쓰시고 방향키를 누르고 싶으면 펑션키 F2번을 누르고 방향키를 이동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펑션키 F2를 안 누르고 방향키를 이동하면 막 셀이 이동이 돼버립니다. 자, 이렇게 가로 닫고, 자, 이 조건에 대해서 서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서식에 들어가면 굵게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굵게, 그 다음에 글꼴 색상은 빨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강. 자,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계산 작업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1번 표 1과 표 2를 이용하여, 자, 표 1은 여기가 있고 표 2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표 1과 표 2를 이용하여 배송비를 계산하시오. Vlookup 매치 레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Vlookup 매치가 연결되어 있느냐, Hlookup 매치가 연결되어 있느냐를 반드시 확인해서, 자, 만약에 Hlookup이 있다면 Hlookup은 여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Vlookup이 있습니다. Vlookup이 있기 때문에 단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K4부터 배송비를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Vlookup 함수를 써보겠습니다. Vlookup 뭘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자, 단위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Hlookup이었다면 여기 있는 지역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를 찾겠습니다. 자, D8은 지우고 단위, 컴마,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자, Vlookup, Hlookup은 반드시 자기 열, 여기서부터 포함을 해야 됩니다. Hlookup이라면 반드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자, 지금은 Vlookup이니까 이 단위 값을 찾아서 이렇게 범위를 잡습니다. 자, F4, 컴마, 우리가 원하는 건 지역입니다. 경기면 두 번째, 전라면 세 번째, 경상이면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와야 됩니다. 자, 현재 여기는 전라네요. 전라면 몇 번째? 세 번째라고 우선 쓰고 가겠습니다. 전라면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가 뭐가 결정을 해줘야 돼요? 매치가 이 세 번째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매치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복사해서 넣어줘도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보면 Vlookup의 옵션,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일치, 0을 쓰거나 또는 false를 썼습니다. 주로 정확하게 일치는 문자인 경우 또는 정확하게 1, 2, 3, 4 딱딱 떨어지는, 정확하게 찾아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위는 1, 3, 5, 2는 어디 갔어요? 1부터 2까지라는 소리입니다. 3부터 4까지, 5부터 여기 10이니까 9까지, 10부터 14까지, 15부터 19까지, 20 이상, 100, 1000만, 10만 다 20을 넘어가는 건 전부 다 여기다. 즉 구간 값으로 되어 있죠. 구간, 범위값. 1, 2, 3, 4 떡딱 떨어진다면 0을 써야 됩니다. 정확하게 일치 0. 그런데 우리가 8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5부터 9까지 사이. 17 어디 있어요? 15부터 19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값들은 유사값으로 찾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못 찾는다는 거죠. 즉 Vlookup이라든가 Hlookup에서 이런 구간값, 즉
즉 문자는 구간값이 없겠죠. 숫자인 경우에만. 구간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사일치 또는 1을 쓰거나 또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현재는 아무튼 유사일치 true로 썼습니다. 1을 써도 되고 생략을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서 자, 배송비 2,500원. 자, 1의 전라입니다. 1의 전라. 자, 1의 전라 2,500원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매치 함수에서 옆에다 놓고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매치 뭐를 찾아야 돼요? 전라. 우린 두 글자만 가져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경기, 전라, 경상 두 글자만 필요한 거죠. 네 글자 다 필요 안 해요. 네 글자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두 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함수가 주어진 겁니다. 자, 레프트 여기서 두 글자만 원합니다. 두 글자. 컴마 전라만 찾아라. 어디서? 자, 전라만 찾아서 이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브이루겁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여기가 두 번째가 되는데 매치 함수로 찾으면 경기가 1, 전라가 2가 됩니다. 자, 절대 주고 컴마 우선 0 정확하게 일치 찾겠습니다. 자, 문자는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1, 전라가 2가 되는데 자, 2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전라 2가 되는 겁니다. 경기는 1 나오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자, 브이루겁에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뒤에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플러스 1. 계속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앞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아까 여기다가 3 부분에다가 넣어주면 지역에 따라서 열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2,500원. 얘는 어디죠? 경기의 3입니다. 경기의 3. 자, 그러면 경기의 3이면은 여기죠. 경기의 2,500원. 경기의 3에 경기니까 2,500. 자, 이런 식으로 몇 개를 확인하시고 채우기 엔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와 지역에 따라서 배송비를 결정하는 문제,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 자, 두 번째 문제, 사용자 정의 함수네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 부분을 복사해서 가겠습니다. 자, 비고 부분에다가, 자, L4부터 L28까지 여기서 Alt F11번을 누르고, 삽입에 모듈을 클릭을 하고, 붙여넣기.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자, 인수를 받았습니다. 단가와 판매량 두 개를 인수로 받아서, 뭐가? 자, 단가가 2만원 이상이고, 자, 그러면 탭을 한번 넣어서, if, 단가가 2만원 이상, and 이상이고, 그랬으니까, 자, 이번에는 판매량이 5개 이상이면 조건은 2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건 FNB고 값이죠. FNB고 값은 따옴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R자 상품 아니면 빈칸입니다. if는 몇 번?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else가 나오겠죠. else가 나오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사해서, 자, 그리고 and if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R자 상품으로 나와야 되겠죠. R자 상품, 띄어쓰기, 오타, 탈자 정확하게 봐주십시오. 여기는 빈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FNB고를 복사해서 여기까지를 복사했습니다. 창을 닫고, 자, 는을 눌러서 V를 붙입니다. 컨트롤 V. 자, 그리고 단가 부분을 잡아서 단가 클릭, 판매량 부분을 잡아서 판매량 클릭, 그리고 엔터를 치면 공백이 나오네요. 왜? 자, 2만원 이상이고 5개, 2만원 미만이 안 되니까 5개는 넘지만 2만원 미만이 안 되는 거죠. 자, 얘도 2만원 미만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안 되고 여기가 되네요. 여기가. 자, 첫 번째 여기가 처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R자 상품. 자, 여기도 나오는 거 같겠죠. 자, 이렇게 자기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왔나요? 라고 그냥 말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결과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자, 세 번째 문제는 sum if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 함수입니다. 자, 배열 수식에 if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자,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J32와 35 사이에 여기 있습니다. 자, 농사 방법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일반. 자, 이런 방법별로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sum 가로 열고, if 가로 열고. 자, if 가로 열었습니다. 조건 곱하기 조건.
자, 조건이 두 개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가로를 두 번 해준 겁니다. 컴마 뒤에 if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쉼표가 와야 되는 거죠. if가 없다면 별표가 와야 되는 거예요. 뭐의 합계를 구해라?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라. 자, 판매량의 합계 범위를 쭉 잡고 절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if에 대한 가로, sum에 대한 가로 두 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조건, 혹시 조건이 더 있다? 그러면 별 가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농사 방법별 조건이 하나밖에 없네요. 아싸, 개이득이라고 그러죠. 자, 하나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가로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농사 방법별. 자, 농사 방법을 먼저 쭉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범위를 잡고 절대는 누구랑 같다? 자, 첫 번째 잡아야 되겠죠. 못 잡으니까 아래 여기를 선택을 하고 아래 방향 키를 눌러서 I32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아래로 끌고 오른쪽으로 모두 끌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놔도 됩니다. 내려올 거니까, 내려오기만 할 거니까. 자, 근데 그거를 좀 헷갈린다? 그러면 좌우로 끄는 방법처럼 아래로는 하나, 둘, 세 번을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I는 절대가 된 거죠. 그리고 32, 33, 34 내려오면 수 있게끔. 자, 마무리는 뭘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쭉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count if s와 and 연산자를 지시했습니다. count if와 자, s가 들어가 있네요. s란 count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겁니다. 자, 이때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s를 써주면 조건을 여러 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이 그러면 여러 개, 두 개 이상 된다는 소리겠네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건지. 자, D41과 G44, D41과 G44 이 범위에다가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농사 방법이 첫 번째 조건이네요. 자, 그 다음에 판매 건수 두 개. 자, 그런데 두 개의 조건인데 여기가 1하고 49,099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일반은 알겠어요. 그런데 49,999라는 말은 1보다 크거나 같고 49,999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이거 이상, 이거 이하 라는 두 개의 조건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조건이 세 개가 돼버리는 거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count if s. 자, 보시면 먼저 조건 범위가 있습니다. 유기농부터 먼저 가볼까요? 자, 유기농 범위, 농사 방역 방법. 자, 이 범위 중에서 절대, 컴마. 자, 그리고 얘를 찍어야 되겠죠. 얘 안 찍고 우리 귀찮으니까 여기다가 유기농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유기농, 컴마. 자, 이번에는 판매 금액입니다. 자, 판매 금액 범위 이렇게 쭉 잡겠습니다. 판매 금액 쭉 범위 잡고 절대, 컴마. 자, 이거 이상이죠. 자, 크거나 같다 1 이상, 컴마. 또 한번 잡아야 됩니다. 또 잡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렇게 복사를 해도 상관없겠죠. 또 잡기 귀찮으면. 자, 복사를 하고 이번에는 얼마이야? 자, 여기다가 49,999라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주면 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한번 해볼게요. 전부 다 1 나와요. 왜? 자, 전부 다 유기농. 여기는 맞죠? 유기농이 맞아요. 자, 내려와도 다 유기농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 이상 49,900. 여기 조건에 맞아야 되는데 1 이상 4만. 10만에서 15만인데 여기도 또 1 이상. 맞죠? 똑같이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채워볼까요? 자, 여기도 또 유기농이에요. 무농약인데. 그래서 이 조건을 여기서 이렇게 따옴표로 문자로 쳐버리면 항상 공통된 유기농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아줘야 되겠죠. 여기를. 자, 우리는 아래와 오른쪽을 같이 끕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유기농은 무농약, 저농약 오른쪽으로 끓여야 되니까 F4를 몇 번? 그렇죠. 두 번. 1, 2, 두 번으로 갑니다. 그래야 D4, 40은 고정되어 있고 D2 넘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제 1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다 고정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나요? 자, 그리고 1, 2, 3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여기를 잡고 1, 2, 3 내려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되나요? 엔터.
0 나오네요. 자, 쭉 끌어볼까요? 다 0 나오네요. 이건 뭐가 문제예요? 자, 우리가 B41을 이 큰 따옴표 안에 넣어놨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넣었다라는 말은 이게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값이. 즉, 여기에 1이라는 우리는 값을 원하는데 이 B41이라는 셀이 아니라 B41이라는 하나의 문자 값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자 값하고 같냐? 이 2라고 같은 게 아니라 B41이라는 값하고 같냐? C41이라는 값하고 같냐? 아니요, 이거 우리 값이 아니라 이건 주소예요, 주소. 셀 주소. 그래서 또 내려와야 되겠죠, 밑으로. 자, 그런데 전부 다 B41이에요. 자, B41, B42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독립시켜야 됩니다. 이건 항상 똑같죠. 이 부분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 넣어버리면,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넣어버리면 이 B41이 하나의 문자가 돼서 똑같은 값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여기서 빼고 여기까지만 이것만 문자화 시킵니다. 이것만. 자, 그리고 그러면 얘는 셀 주소죠. 셀 주소니까 여기서 AND 연산자. 그래서 AND 연산자가 필요한 겁니다. 자, AND 연산자로 앞부분은 문자로 통일시켜서 따옴표로 묶어주고 이 부분은 셀 주소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큰 따옴표로 묶고 AND 연산자로 하고 맨 뒤에 큰 따옴표는 빼겠습니다. 자, 엔터. 그래서 1이 나온 거죠. 자, 아래로 채우기 엔드를 했더니 2가 나오죠. 자, 여기 B44 나오죠. B44, C44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다시 오른쪽으로도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기를 봤더니 자, G40 1번 맞죠? 자, 그리고 41에 C41 맞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여기를 눌러봤더니 먼저 G40 1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B44에서 C44. 자,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고정이 돼야 되는 거고 얘는 고정이 아니라 셀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점 꼭 주의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맥스 배열 수식이네요. 자, 맥스로 갑니다. 맥스 가로 열고 자, 뭐에 대한 최대값? 판매량에서 전체 판매량이네요. 자, 그런데 품목별로 조건이 붙어 있어요. 품목별로 가장 판매량. 그러면 조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조건이 품목별이라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if가 없어요. if가 없으니까 별이 들어가야 되겠죠. 별이. 뭐 중에서? 판매량 중에서. 자, 절대 가로 닫고. 자, 그럼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조건이. 자, 조건은 뭐죠? 조건은 품목별입니다. 품목별. 자, 품목 범위 쭉 잡고. 자, 절대는 누구랑 같다? 밑에 거랑 같다. 자, F4 하나 둘 셋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냥 안 해도 되고. 자,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채소 중에서 가장 큰 거는 20, 과일 중에서 가장 큰 거는 13, 곡식 중에서 가장 큰 건 28입니다. 자, 그러면 채소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몇 등이란 소리예요? 채소 중에서는 1등이란 소리예요. 얘도 과일에서는 1등이라는 거죠. 곡식에서는 각각 다 1등이에요. 자기 범위, 채소, 과일, 곡식 안에서는 각각 다 1등이겠죠. 가장 많은 거니까. 자, 그런데 전체에서는 몇 등이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이런 함수 풀어봤던 거 기억하시죠? 인덱스, 매치, 맥스. 기억하시죠? 그래서 맥스 함수로 먼저 조건을 잡고, 자, 맥스 안에 있는 그대로를 뒤에다가 다시 한번 붙여넣던 거. 매치 함수 쓸 때. 자,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매치 함수를 쓸 때는 그 채소가 몇 번째냐. 그렇게 가장 큰 놈이 전체 순위 중에서 전체 여기 순위가 아니라 전체 여기서 몇 번째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같은 유기농 중에서 같은 채소 중에서 몇 번째냐, 같은 과일 중에서 몇 번째냐. 그래서 우리는 찾았던 거죠.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했었습니다. 그때. 자, 그런데 우리는 채소 중에서 가장 큰 놈은 1등이죠. 당연히. 자, 그래서 전체 순위를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 순위를 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랭크 가로 열고. 그래서 여기는 컴마. 자, 판매량인가요? 자, 판매량.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구하는 겁니다. 자, 판매량의 순위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자, 절대 가로 닫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한꺼번에 쭉 복사하지 않고 이 부분만 온 이유는 자, 최소에서 가장 큰 값 1등, 과일에서 1등, 곡식에서 1등, 각각 다 1등입니다. 1등. 자기 분야에서는 다 1등인데 전체 범위에서는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는 걔가 몇 등인지를 찾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앞에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주면 자, 2등, 자, 얘 뭐 5등, 얘는 1등, 28이 가장 많은 건가 봐요. 이 안에서는. 자, 28이 가장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20이 두 번째. 자, 채소 중에서 20이 두 번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배열 수식까지 다섯 번째 함수 모두 마무리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자,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시트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가서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해서 자,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C로 들어갑니다. C 밑에 자, OA 폴더로 들어가겠습니다. OA 폴더에 자, 11월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 판매 현황 농산물 테이블에서 품목, 자, 품목, 농사 방법, 단가, 판매량 순입니다. 단가, 판매량. 자, 4개의 필드만을 이용해서 다음 누르고 현재 조건이나 정렬 기준은 없습니다. 자, 다음 누르고 자, 여기서 되돌리기 마침을 눌러서 피벗 테이블, 우리는 지금 현재 피벗 테이블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으면 이 그림을 보고 B2로 설정을 해 주겠습니다. 자, 혹시 위치가 잘못 지정됐다면 나중에 피벗 테이블 옵션을 통해서 이동 메뉴, 자, 피벗 테이블 옵션의 이동 메뉴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먼저 결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값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쪽에 값들이. 자, 그래서 값은 현재 단가와 판매량에 대한 평균들이 들어가 있고 왼쪽에는 농사 방법과 농사 방법 2가 들어가 있네요. 자, 행에는 2개가 있고 자, 열에는 곡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품목.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농사 방법부터 행 레이블. 그런데 농사 방법 2라는 건 없네요. 농사 방법 2라는 건 없어요. 자, 그럼 우선 품목을 열 레이블로,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값들이 있었습니다. 단가와 판매량, 자, 판매량을 이렇게 끌고 자, 올려보겠습니다. 조금. 자, 현재 문제에서는 평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 합계 판매량에 대해서 평균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지시사항을 또 보겠습니다. 레이아웃과 위치하고 그룹을 그림과 같이 참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룹이. 자, 그렇다면 그룹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을 해서 자, 문자들에 대한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 이 부분을 친환경 재배로 그룹하고 일반은 일반 재배로 그냥 그룹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무기농, 유기농, 일반 빼야 되겠죠. 일반 저농약만 있습니다. 자, 그룹이 무기농, 유기농, 저농약입니다. 이 세 개 일반을 빼고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해주시면 자, 그룹 1과 여기는 없죠. 다시 한번 그룹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룹이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일반 그대로 있는 거죠.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 첫 번째는 친환경 재배라고 하고 일반에 대한 그룹, 일반이 나와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여러 개 있다면 또 우리가 컨트롤 키나 눌러서 컨트롤 키 같은 걸 눌러서 선택을 하고 다시 그룹을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룹이 대상이 안 되니까 이 이름만 자,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일반 재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배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품목을 잠깐 이쪽으로 빼보겠습니다. 단가를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단가. 자, 그러면 숫자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숫자들에 대해서 그룹을 한번 지어볼게요. 숫자들에 대해서 그룹. 숫자들에 대해서는 그룹을 주면 시작값과 끝값, 단위값들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날짜라고 하면 연, 월, 일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자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구간 규정된 게 없습니다.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블럭을 잡아서 그룹을 설정해 주신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자, 현재는 단가가 1이 오고, 자, 이렇게 와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면 농사방법 2. 만약에 여기 내용이 틀리다. 그럼 여기서 또 농사방법 1, 2, 3 이런 식으로 내용이 틀리다면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농사방법 2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총합계 옆에 있습니다. 총합계.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농사방법 유기농. 자, 농사방법 2, 농사방법 있고, 이 부분 단가 평균이 얘는 옆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그림에서는 아래로 되어 있어요. 세로 방향으로. 자, 이런 부분들은 시그마 값을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레이블로 이동을 시켜주면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이런 모양으로. 자, 여기 있을 때의 모양과 옆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려주시면 그림처럼 이렇게 세로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총합계 나와 있습니다. 현재 총합계 나와 있고, 또 밑에 보시면 단가에 대한 평균, 자, 이런 부분들도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수점 부분들이 조금 있네요. 이제 소수점 부분들이 있고, 자, 그리고 마지막 지시사항, 셀 서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천 단위 콤마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숫자들의 이렇게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숫자에 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라는 게 있습니다. 천 단위마다 콤마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결과가, 자, 그런데 여기는 값이 틀리네요. 평균. 여기는 합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까 우리가 옮겼다 오면서 다시 또 틀려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평균으로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2,500에 7, 12,300에 3 이런 식으로 결과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분석 작업 2번 문제, 부분합 문제로 매크로를 이용한 부분합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분합 기능을 이용하여 농사 방법별 판매 금액과 판매량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크로죠. 매크로 문제입니다. 자, 부분합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정렬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지시사항에 없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정렬을 해야 됩니다. 그럼 뭘로 정렬을 해요? 농사 방법 별 이 부분. 근데 대부분 다 정렬 기준이 나와 있어요. 자, 우선 밖으로 빼놓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으로 들어갑니다. 자, 매크로의 이름은 부분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분합. 자, 확인 버튼 누르고 밖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밖에서. 자,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정렬을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농사 방법에 커서를 놓고 데이터에 가서 농사 방법에 대한 오름차순 지시가 있습니다. 말이 없으면 오름차순입니다. 말이 없으면 오름차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정렬을 해놓고 두 번째 부분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에 윤곽선에 부분합이 있습니다. 자, 부분합의 정렬 기준. 자, 그룹할 항목은 우리가 앞서 정렬했던 대상, 농사 방법이죠. 이 부분과 반드시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룹할 항목은 정렬의 기준과 일치를 해야 된다. 또 문제에서 판매 금액과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자, 판매 금액과 반품량, 두 개를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합계는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문제에서 현재 합계 함수 하나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합계와 평균이 있다. 또는 합계와 최대가 있다. 평균과 최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함수가 지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부분합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때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반드시 풀어 주셔야만 됩니다. 안 풀면 5점, 감점, 땡 날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합계 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값 대치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이 완료가 된 거죠. 자, 밖으로 나오고 다시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본 도형의 웃는 얼굴을 이용해 M3에서 M5까지 그려보겠습니다. 자, 도형의 웃는 얼굴 여기 있습니다. 자, 웃는 얼굴 M3에서 M3이면 자, 이쯤 되나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M5까지. 자, 이 노란 다이아몬드 있죠? 이걸 위로 올리면 찡그린 얼굴도 나옵니다. 그래서 찡그린 얼굴 찾아라!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지만, 자, 찡그린 얼굴 찾으려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형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부분합을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이 도형 안에 매크로 도형 안에 어떤 텍스트를 쓰라는 말은 현재 없습니다. 항상 도형 안에 텍스트를 쓰는 건 아닙니다. 도형에 텍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크로 작업했을 때 특히 앞에 필터 문제들이 그랬었죠. 필터를 풀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부분합, 시나리오, 필터 이런 것들은 꼭 풀고 해야 됩니다. 한번 안 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류가 발생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맞게 했어요. 맞게 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분합, 필터, 시나리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자, 데이터에 가서 기존 작업을 모두 제거로 풀어주시고 눌러야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또 누르면 또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때는 반드시 작업한 내용을 해제하고 테스트를 해 주시라는 점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기타 작업의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차트 문제. 자, 먼저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현재는 맞대 그래프네요. 자,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확인. 자, 그리고 자, 세로축을 그림과 같이 주단위 최대값 또 가로축 교차를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잠시 창을 더블 클릭을 하고 그림을 통해서 자, 현재 최대값과 주단위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최대값은 15,000, 주단위는 얼마씩인가요? 3,000씩. 자, 그리고 가로축 교차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원래 0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고랭지 감자가 이 밑으로 써져야 됩니다. 밑으로.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써졌다는 겁니다. 즉 가로축이 0을 기준으로 된 게 아니라 가로축 교차는 3,000을 기준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00을 중심으로 밑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죠. 3,000을 중심으로 가로축 교차 이 부분 처음 또 나오는 기출문제인 것 같아요.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최대값과 최소값부터 최대값과 주단위부터 현재는 14,000에 2,000씩 되어 있죠. 자, 축서식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고정값을 15,000원으로 자, 최대는 주단위는 3,000원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축 교차가 있습니다. 현재 가로축 교차는 3,000으로 되어 있어요. 3,000으로. 0으로 되어 있죠. 0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3,000으로 주라는 겁니다. 자, 가로축 교차에서 3,000, 3만이네요. 3,000. 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3,000 단위로 적용이 됩니다. 가로축 교차가. 자, 그 다음에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차트 위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단가 부분은 앞에서부터 지워보겠습니다. 자, 제품별 띄고 킬로그램당 띄고 단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범례는 아래쪽으로 위치하시오. 자, 범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범례 서식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정을 해주면 범례가 아래쪽으로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두리에 모서리, 둥근 모서리, 그리고 안쪽 가운데에 그림자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차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고 테두리 스타일에서 둥근 모서리로 갑니다. 자, 마지막 그림자에 들어와서 안쪽입니다. 안쪽 가운데 여기가 안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쪽 가운데 그림자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중심으로 혹시 다른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혹시라도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빼기 있죠. 빼기가 아니라 0입니다. 0. 회계 형식의 0이고 일반 숫자라면 0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자, 혹시 레이블이 있는지 뭘 내가 빼먹은 건 없는지 마무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타 작업 2번 VBA 프로시저 관련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문 버튼을 입력을 하면, 자, 여기를 입력하면, 그림과 같이 아래의 메시지 박스가 나오라고 그랬네요. 메시지 박스가 나오고 폼이 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메시지 박스 형태를 보면, 자, 이 맨 위의 부분, 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기본값입니다. 자, VB OK only 기본값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뭐예요? 날짜, 시간. 자, 날짜만 나타내라고 하면 데이트 함수를 써야 되겠죠. 시간만 나타내라고 하면 타임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날짜와 시간을 같이 나타내니까 now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now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 박스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주문 입력 폼이 나타난 다음에 여기까지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발 도구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메시지 박스로 갑니다. 자, 뭐만 now. 자, 가로 열고 닫고 하면 데이트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얘는 안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뭐 물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은 여기입니다.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주문 입력 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폼 이름이 주문 입력. 혹시 안 보이면 프로젝트 탐색기와 속성창을 클릭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문 입력 폼.show.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메시지 박스로 현재 날짜와 시간이 나오고 이렇게 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배정 공동체 부분에 콤보 상자의 H5부터 자, 여기 H5부터 자, 여기서부터 H17까지의 자료가 이 안에 표시되도록 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니셜라이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빈 영역, 폼의 빈 영역을 더블 클릭을 하고 유저 폼 클릭이 나오면 이 부분을 이니셜라이즈로 변경을 하고 위에 부분은 삭제를 하고 자, 탭을 한번 눌러서 여기죠. 여기 이름이 CMB 공동체입니다. CMB 공동체 점 로우소스 행원본이죠. 로우소스는 다운표 그리고 이 안에 H5부터 자 H5부터 H17까지 자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눌러서 날짜 확인하고 밑에 공동체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번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2번 건너뛰고 3번 종료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종료! 여기다가 뭐라고? unloadme. 자, unloadme라고 해놓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 종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내용을 입력을 하고 주소를 입력을 하고 체크 버튼 중에 뭐 한두 개를 클릭을 하고 여기를 넣어서 입력을 누르면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때 몇 번째 i의 행의 위치 몇 번째인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필드가 5번째 있습니다. 5. 자, 그런데 위에 연속된 행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를 빼서 플러스 4로 최종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자, 폼을 더블 클릭을 하고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자, 날짜부터 들어옵니다. 날짜부터. 자, 그런데 날짜는 현재 날짜 데이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매 안주를 선택을 하면 구매 안주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1주 3주 1주 3주를 동시에 선택을 한 거겠죠. 1주와 3주를 이렇게 동시에 선택한 경우가 1주 3주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가 어디죠? 자, 두 번째 열입니다. 두 번째 열. 날짜부터 두 번째 열로 가겠습니다. 자, 셀스 I, 2. I, 2는 데이트. 자, 그런데 I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I, 자, 레인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자, B5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B5부터. 자, 점, current region, 점, loss, 점, count, 플러스 4라고 그랬습니다. 플러스 4.
자, 원래 5인데 위에 연속된 행이 하나 있어서 하나를 빼고 5로 잡아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열에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서 자, 붙여넣기. 자, 그러면 2, 3, 4, 5, 6행, 6열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자, 3, 4, 5, 마지막 한 번 더 6열로 들어갑니다. 6열로. 자, 그러면 3에는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3에는 이름이 txt 이름입니다. 자, txt 이름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4열은 주소, 배정 공동체라고 되어 있죠. 자, 4열에는 주소, txt 주소를 4열에는 넣고, 자, 그 다음에 배정 공동체, 얘는 cmb 공동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cmb 공동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열에는 주를 표시해야 됩니다. 주. 몇 주. 자, 여기죠. 구매한 주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매한 주가 4개나 있어요. 그래서 2개 연속 선택하거나 3개 연속 선택하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돼요. 또 캡션을 지시했습니다. 캡션은 이 이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름. 자, 여기서 여기 보면 1주, 2주, 3주, 4주 여기에 있는 글자 이름들을 캡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선택했을 때 캡션 1주라고 나오죠. 여기를 선택하면 캡션 2주, 여기를 선택하면 캡션 3주. 이 캡션의 속성값이 이겁니다. 자, 이걸 그대로 갖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교환을 한번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현재 체크할 대상이 4개가 있습니다. 체크 1부터 체크 4번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름들 체크 1, 2, 3, 4 4개 항목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제가 I는 알겠어요. I는 선생님이 누차 설명을 해줬어. 그런데 CHK는 뭐예요? 여기 CHK는 왜 나온 거예요? K는 또 뭐예요? K는 임시 변수입니다. 자, 나는 J를 쓰고 싶다. I는 안 되겠죠. 여기에 있는 I가 있기 때문에 I는 안 되지만 J를 쓰고 싶다. M을 쓰고 싶다.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CHK도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노. 자, 보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가 CHK1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CHK2. 여기는 CHK3. 여기에 이름을 따서 쓴 겁니다. 임으로 쓴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만약에 ABC1, 2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ABC1, ABC2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 CHK는 주어진 이름이겠죠. 그리고 이 K가 4번 반복을 하기 위해서 자, 포문을 썼습니다. 포넥스트가 반복문입니다. 반복문. 그래서 CHK가 K가 1, 그러면 CHK1, CHK2, 4까지 반복을 합니다. true, 체크되면 그런 말입니다. 체크가 되면. 자, 그런데 CHK는 항상 공통되는 부분이죠. CHK는 항상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이 1부터 4까지만 반복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HK는 끈따옴표로 이렇게 묶어놓고 K만 엔드 연산자로 연결을 해서 이 K만 반복되게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미는 또 뭐냐? 자, 여기서 미는 현재 객체. 자, 이런 하나하나를 객체라고 합니다. 자, 객체가 하나만 있었다면 미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여러 개가 나올 때는 앞에 미를 붙여서 현재 객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 안에, 자, 원래 미 안에 이렇게 묶어서, 자, 미 가로 열고 CHK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true는 true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거를 따옴표로 묶어준 겁니다. 자, 그리고 C6 그렇게 적용이 되면 체크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들의 값들을 뭐를? 캡션 값을 캡션입니다. 캡션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런데 여기가 또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자, 1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또 집어넣으면 자, 1주가 집어넣은 상태에서 3주가 또 체크되면 1주를 버리고 3주만 넣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거에 들어간 거에 연결해서 들어가라 라는 의미로 앞에 한 번 더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먼저 셀스를 해야 됩니다. 셀스. 자 셀스 i6이 여기 있네요. 자 셀스 i6은 자 이 부분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면 한 번 더 나올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 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앞에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되는 거 앞에 것들이 이어지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ND 연산자로 연결을 하고 및 현재 객체 CHK는 다운표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다운표 AND 연산자 K는 나중에 쓰겠습니다. 자 K J, L, M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캡션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반복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반복을. 자 그래서 for K는 1, 2, 4. 자 그리고 탭을 한번 넣고 또 어떨 때만 하라고 이게 체크되어 있을 때만 체크. 자 if b 가로 열고 chk AND 연산자 K 자는 true THN. 자, 이 부분 K가 4번을 반복하면서 체크되어 있으면, 그런 말이죠. 체크되어 있으면, 이 값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뭐 탭을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if가 종료돼야 되겠죠. if. 자, 그 다음에 form은 종료돼야 됩니다. form은도, 자, form은도 종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풀고 클릭을 해서 날짜 나타나고 자 이름 정익종 자 주소는 경기도 평택시까지만 자 그리고 2주 4주 이번에는 2주 4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아무거나 경상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료도 한번 눌러봐야 되겠죠. 근데 나는 2주 4주인데 왜 얘는 1주 3주예요? 뭐가 잘못됐죠? 자, 여기서 또 한번 시끄럽, 헐, 그러죠. 자, 이런 것들 눈 뜨고 크게 봐야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결과를. 자, 시간이 없어서 테스트를 못했어요. 그건 장담을 못하겠죠. 반드시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종료 들어가서, 자, 왜 1, 3주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우리는 이 부분이 잘못된 거죠. CHK가 true, 여기서 오타가 났네요. true. 자, true 되면, 체크가 되면, 그런 말이죠. 얘는 체크가 안 되면, 모르는 단어입니다. 얘가 모르는 단어니까, 체크가 안 되면으로 받아들여 버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지우고 가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고, 정익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익종. 자, 그 다음에 주소는 경기도 평택시. 자, 2주, 4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로 가겠습니다. 경기. 자, 그리고 입력을 보고 2주, 4주가 맞는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주, 4주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거. 다시 이번에는 1, 4주로 한번 가볼까요? 1, 4주로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1, 4주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꼭 마무리 확인을 해주시고 내가 넣은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지워주세요. 그냥 자 기존에 있는 것들은 지우지 마시고 내가 입력한 테스트한 것들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3회 기출문제 엑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엑세스에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한방 합격 언제나 기원하고 있다는 점 꼭 당부드리면서 자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꼭 화이팅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